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중국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포유환율연구소가 중국 경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 자산시장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9월부터 했죠. 그러니까 방송 시작과 함께 그 중국 경제를 먼저 점검했는데 이유는 이제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 점검을 해보니 우리 경제에 아주 부정적일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난해 9월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향후 6개월 안에 그때 3,200 정도 됐는데 2,800에서 2,5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이게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또 현실이 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중국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덤이 돼 버렸죠. 지난해 3월부터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죠. 미국에는 투자하지 말고. 그런데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시장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물 경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주식 시장에도 실패를 하지 않는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포유 환율 연구소와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중국 경제 상황을 두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똑같거든요. 다른 그 경제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관련 정보나 포유 환율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다른 거죠. 다른 경제 전문가 내지 정권 전문가는 중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포유 환율연구소는 지난해 1월부터 8.15 어머니 출연하면서 중국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엄청난 시각차를 보였는데 결국은 중국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 아래 통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통계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번 봤는데 2015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액이 5,268억 불 정도 되는데 중국 수출액이 1,371억 달러니까 약 한 3~4% 됐죠. 그 이후 계속해서 24%에서 5% 사이에서 중국 수출 비중은 비슷한데 근데 무역 수지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2015년에는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가 469달러인데 5년 지난 2020년에는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수출액은 비슷한데 그 무역 수지는 크게 줄었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인데 중국에서 수입도 많을 수도 있지만은 마진율이 또 낮을 수도 있고요. 또 2021년은 보니까 그 43억 달러로 급격히 줄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은 늘어났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수입도 늘어나니까 그 무역 수지는 202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죠. 2022년 1분기에도 분기별로 보면 나쁘지 않으나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입액이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수출은 수출도 줄었네요. 2021년은 1년이지만 12개월이죠. 근데 2022년 1분기는 3개월 동안에 그 420달러 조금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수입이 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분기만 놓고 보면 무역 수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진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또 별개 문제죠.
근데 이제 2분기에 들어와 가지는 수출액도 뭐 크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역 수지도 이제 뭐 흑자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억 달러 적자로 이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데, 근데 하반기에 뭐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이에요. 중국 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이제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뭐 쉽게 알 수 있죠. 2021년 무역수지 흑자가 2020년과 비교하면 급격히 줄었잖아요. 근데 특히 하반기 쪽에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그 우리 코스피 지수 고점을 기록한 것도 이 통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포유환율연구소 이 통계가 나오는 데는 보통 뭐 실제 무역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고가 일어난 이후에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주식은 뭐 물론 중국 주식 뭐 3개월 전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한테 3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6월 정도 영향을 준다면 중국 경제가 나빠진 것은 지난해 3월이라는 것이 쉽게 이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빠진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또 대중국 수출은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이렇게 악화되니까 외환시장도 불안해진 것도 여기서 설명이 되고, 또 지난해 3월 이후에 시장금리가 올라온 것도 여기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내린 것도 이 통계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통계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이런 그 실속 있는 얘기를 안 하고, 결국 무역을 하면 그 무역 수지가 중요한데 수출액만 강조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뭐 통계 숨기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희생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한테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느냐, 정권시장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얻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정권회사 직원들은 가능한 숨기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실력이라고 봐요. 왜 한국 투자해도 되고 미국 해도 되고 일본 해도 되는데 왜 중국에 하라고 했는지는, 그거는 아마 그 정권 전문가들의 실력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나 이제 그 결과치로 보면 지난해는 아마 하반기부터 이게 많이 나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6월부터는 중국 주식도 팔아야 되지만 한국 주식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원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요 근래 미국이 안 되고 한국이 안 될 때 일시적으로 조금 된 그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한국 쪽이 되니까 또 중국이 또 빠지는데, 결국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래요. 지금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금리 인하 등 대책 세운다고 해결될 성질이냐, 그것 하나 확실히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 위축 현상이 올해 정도 뭐 부동산 불경기가 불황이 지속돼 끝날 것이냐, 아니면 중국도 한 3년 정도 갈 것이냐. 지금 호주 같은 데도 지금 그 옛날 2008년처럼 빠른 속도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한 3년은 지속된다고 보면, 이 중국 문제가 우리나라에 뭐 2 내지 3년은
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주식시장, 외환시장, 시장금리 뭐 이 세 개가 문제가 생기면 또 부동산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게 지난해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정권 전문가들은 뭐 숨기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적에는 몰랐던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사람은 뭐 한국에 하라고 해도 되는데 왜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을까? 라고 한번 의문을 제기하면 그거는 실력 같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계속 좋다고 한 얘기는 아마 숨긴 것 같다. 그러니까 모랄해지더라고 보죠. 정권 전문가들이 정권회사 뭐에서 차출됐다기보다는 정권회사를 대표하는 뭐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나쁜 그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주는 정보는 숨기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얘기를 하는 포유환율연구소가 대표적이죠. 뭐 정권회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회사하고 뭐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립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뭐 큰 하나의 그 판단 기준, 이해관계 없어야 되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그 희생시킨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 들어서는 곤란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